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잠시 전에 단독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와중에 매일같이 재판관들이 회의를 열고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상했던 대로 내란죄 부분, 이 초창기에 탄핵 심리가 시작되는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탄핵 심리에서 국회 측에서 정청래입니다. 국회 측의 대표는 이 정청래 측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 형법의 내란죄 부분, 이 부분을 빼내겠다라는 것을 문형배가 받아들였습니다. 문형배가 받아들인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란죄 부분을 국회에서 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탄핵 소추, 탄핵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 회의에서 그동안 이 부분을 결정하지 않고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절차상의 공정성, 절차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정하지 않고 넘어오다가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를 비롯해서 헌법학자 7명이 이 부분을 꼭 꼬집었습니다. 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달라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내란죄 철회 부분, 이게 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냐, 불공정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 쟁점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내란죄 부분이다. 이 동아일보의 오늘 단독 보도는 제 판단과도 거의 일치하고 굉장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형배 권한대행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첫째, 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 다음, 이걸 철회했으면 재판관 회의에서 이 부분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결정을 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 쟁점 정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정리를 했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오다가 막판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문형배와 정청래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걱정거리였습니다. 정청래는 법적인 지식도 없는 데다가 정청래의 성격이 굉장히 무대포입니다. 이런 무대포적인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다가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결정적인 이런 재판까지를 국회를 대표해서 맡게 됐다. 굉장히 불안하다. 거기에다가 문형배 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자질 부족이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게 계속 걱정이 됐는데 다급한 나머지, 이재명이 다급한 나머지 이 정청래가 헌법상의 문제와 형법상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비상계엄이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형법상의 내란죄 혐의가 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국회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이 됐고, 두 번째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양측이 밝혔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이게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은 철회를 하겠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입니다. 하루빨리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급했던 것입니다. 이걸 철회를 하겠다라고 했고, 이걸 철회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 헌법상 위반 문제만을 따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내란죄 부분은 탄핵 사유의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빼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80%가 넘는 결정적인 주요 사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논란이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건 80%, 90%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핵심적인 사유다. 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문영배가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건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다. 재판관 회의에서 이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재판관 회의에서 이 부분을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리 회의도 하지 않았고 이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대로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 문영배와 정청래가 실수를 저지른 부분이고 문영배가 이걸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탄핵 사유가 빠졌다면 국회에서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차법 위반입니다. 이걸 문영배가 그동안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이게 막판에 걸려들었다. 이 헌법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적중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각하 아니어도 기각의 가장 중대한 사유가 되는 셈입니다. 각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재판부에서 일찍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일찍 정리를 했다.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로 갈 수밖에는 없다.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합리적인 재판관들의 이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입니다.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제 판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마 지금 이런 문제로 헌법재판관들이 딱 나뉘어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각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질질 더 끄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훨씬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각하될 가능성이 거의 결정적 아니냐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